자, 이슈엔 소문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 목요일 개장 전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8회, 8번째라고 하더군요. 네.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정치에 많이들 관심이 좀 낮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쪽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번에 네. 투표율이 역대 2번째로 저조한. 네. 자, 이제 과연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경제는 일단 뭐 대변수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GDP 80%가 수출이고 대외전도가 100% 넘어가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 얘기할 때는 뭐 대변수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태풍의 눈, 이게 이제 결국 공급망, 인플레이션인데 이번에 또 5월달에 적자가 무역 수입 적자가 났는데 네, 5월 수출은 뭐 역대 최고급, 근데 양은 많아졌는데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얼마만큼 빨리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형주가 갈 수 있다, 못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형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형 수출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 동향을 그만큼 또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나빠질 것인가 뭐 결국 이런 것들이 대형 수출주들이 갈 것인가 그럼 대형 수출주들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코스피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낙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뭐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겠죠. 첫 번째적으로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영향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슈 같은 경우도 이제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 요 문제인데 요게 결국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결국 대외연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출의 어떤 원가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아시겠지만 원자재 이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 이슈 이 부분은 너무나 뭐 당연히 계속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뭐 거시 환경 불확실성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공급망, 인플레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3천 이상 갈 것인가 아니면 3천 아래에서 또 박스권 흐름을 볼 것인가 뭐 이런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수출 품목도 봐야 되는데 수출 품목을 보니까 석유 제품,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철강, 바이오, 반도체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어찌 보면은 경기 민감주라 그러죠. 이런 쪽들이 일단은 강하게 움직여주는 상황들 속에서 바이오하고 반도체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수출이 호전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졌을 때 갈만한 대형주는 이 수출 품목에서 결국 일단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라. 네. 사실 그게 지금 연준의 당면 과제죠. 사람들이 물건이 계속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소비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죠. 물가 올라갔다면 하죠. 아, 미리 사두나? 그렇죠. 미리 사두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더 빨리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면은 뭔가 모종의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 앞서 제가 모두의 이제 국제 곡물 시세 급락을 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사실 찾아보긴 좀 어려웠어요. 뭐 작황이 그렇게 또 지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느낌에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가지고 대중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대중 관세를 철폐한다고 그러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내부 이 위원들 일부 공화당의 뭐 하여튼 뭐 이 의원들이 조금 반대를 한다 이래가지고 붙였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인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지켜봐야죠. 뭐, 뉴스를 제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고, 이미 나왔던 뉴스를 재조합해보면은. 자, 첫 번째는 하여튼 코스피 낙관론도 슬슬 나오는데, 뭐, 대외적인 변수. 요걸 좀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이슈. 별 내용은 없는데,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팔아야 된다. 많이라도 팔아야 되고. 그쵸. 남는 건 별로 없지만 팔아야 된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12조 원, 12조 원전.
띄어쓰기를 했네요. 원전 12조 임기. 원전. 자, 이게 대외적으로 항상 네. 몇조 원, 몇십조 원, 뭐, 이 큰 공사들 같은 경우. 네네. 뭐 중동의 한때 이제 건설 붐일 때, 네. 건설사들이 매일같이 몇 조 원의 수주를 발표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막 이랬던 적도 있고, 지금 조선주들이 네네. 조금 그런 경향이 있고. 자, 원전도 많이 팔아야죠. 네. 네. 대외 변수는 이미 빤하기 때문에 네.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미세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도 있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우디 이제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 원전 1기가 4조 정도 되는데 여기 두 기에 12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원전 수주 받는 거에 어떤 50% 이상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K원전 로브콜 요 내용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일단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 최근에 중국이 좀 묻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리스트에 한국, 중국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4개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전 리스트에 미국이 포함이 됐었는데 미국이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다. 예. 이게 결정적으로 이란 문제하고 그 다음에 빈살만을 바이든이 무시해버리게 되면서 사우디가 약간 조금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그 두바이 첨단 도시 두바이처럼 지금 네옴 신도시를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네. 들어가는 AI라든지 5G, 6G까지 어떤 인프라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중국의 화웨이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네옴 신도시를 진행을 하려면 유가가 8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재정 적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네옴 신도시 차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네옴 신도시? 네옴 신도시. 도시 이름인가요? 예. 어쩌면 스마트 시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이렇게 스마트 시티인데 이게 지금 유가만 계속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으로 뭐 네옴 신도시 해가지고 스마트 시티라 그래가지고 네옴 신도시 건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현재 화웨이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우디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가격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바라카 원전의 어떤 그런 운용 성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국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수는 중국이겠죠. 중국이 어쨌든 네옴 신도시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 트럼프 시절 같으면은 거의 뭐 한국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또 사우디와 현재 미국이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장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기에 12조 가량이 상당히 큰 돈이 되는 수주고 아마 이 사우디 쪽은 그래서 쉽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변수가 지금 한국형 원자로라 그래가지고 APR 1400 이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여기 한국형 원자로지만은 원천 기술은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게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기술 제공을 받으려면은 미국 정부라든지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사우디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형 원자로가 들어가려면은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 있는 APR 1400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우디 어쨌든 입찰 제한서를 받았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과연 과연 쉬울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과 상당히 좀 피 튀기는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지고 참 근소한 차이로 한국으로 오거나 근소한 차이로 중국으로 가거나 아마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뭐 영국이나 폴란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쪽은 뭐 거의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죄송한데 다시 얘기가 반복돼서 죄송한데 이 APR 1400 이 원천 기술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시공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시공 기술이 또 글로벌 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원자력 동맹을 2020년 7월 달에 맺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자력 수출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공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는데 그래서 체코는 뭐 같이 받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하거나 이건 거의 뭐 결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체코요? 예, 체코 도코바니 프로젝트. 네. 요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우디는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정치 에너지 성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전 에너지를 해가지고 계속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에너지 인프라 네. 이 부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선이라든지 전력기기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 뭐 LX일렉트릭,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전선은 잘 아시겠지만 LS전선,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 뭐 이런 기업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선. 그렇죠. 대체 에너지가 네네. 됐건 신재생 에너지가 됐건 원전이 됐건 네. 결국에는 전력을 생산하면 어디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전선이나 이쪽은 네. 모든 거에 다 공통된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지난 네네. 그 화요일에 보니까 이제 뭐 태양광이 개화하는 그 폴리실리콘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한동안은 중국 업체들 때문에 난립하면서 그쵸. 엉망이 됐지만 이제는 생존 승자 독식처럼 OCI를 필두로 해서 한화솔루션, 신성 ENG 네. 뭐 이런 회사들의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 보면은 그러네요. 사우디는 기름도 많은데 원전까지? 미래를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이제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이 유가 외에는 이렇게 수출할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어떤 게 품목이나 될까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전부터 뭐 사막에 이제 뭐 태양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결국 단조로운 어떤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이슈의 네네. 귀결점은 전선입니까? 네. 일단 사우디 쪽 원전은 이제 중국과 피 튀기는 경쟁이 될 거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에 대한 것은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원전 관련주를 얘기하기 이전에 네. 일단 원전이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우디가 현재 지금 미국과의 어떤 사이라든지 그리고 중국과의 사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과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수주가 된다라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우디 원전 12조 원 수주 잭팟 뭐 네네. 이렇게 자극적인 타이틀이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본 국제정세 관계에서 봤을 때는 잭팟 얘기가 나오지만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슈는 네. 좀 두 가지 봤고, 그럼 기업은 어떻게 선택을 오늘 하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기업이 보이던가요? 네, 해야죠. 어. 동아화성 오늘은. 동아화성. 네. 일단은 현대차 그룹부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63조 투자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일단은 그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인 전동화 그리고 친환경 사업 고도화 여기 16조 가량을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게 되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PBV라든지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PBV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EGMP 기반의 어떤 목적을 부여를 할 것인가, 뭐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전기차 전용 라인을 더 증설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차세대 수소 모빌리티 그리고 연료전지 시스템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친환경차를 이제 많이 만들겠다 이게 결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와 관련 기업인 동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도 연관성이 있고 전기차도 연관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어쨌든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들어가는 배터리팩 모듈 가스켓을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 가스켓이라고 하니까 조금 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뚜껑 아닌가요? 고무 패킹. 막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락앤락 보시면은 고무 패킹 있지 않습니까? 밀봉 잘 되게. 네네네네.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폐용기. 예. 밀폐용기에 보면 이제 고무로 이제 조금 더 밀폐하는 그걸 가스켓 이렇게.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이음매 밀봉 고무 패킹. 동아화성 밀봉, 자체가 고무 패킹. 뭐 이런 시트, 네네. 자동차용 시트하고 네네. 폼 하고 가스켓 이런 것들하고 가스켓.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완성차에 하고 있던 것들을 전기차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밀봉 고무 패킹 이게 가스켓인데 이게 어쨌든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팩을 안전하게 밀봉하는 역할을 첫 번째적으로 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속끼리 맞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 이게 충돌이 해서
그 스파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 스파크가 화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밀봉 이음매에 대한 어떤 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습기 독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물이란지 가스 누출도 방지하는 패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제 완성차에도 냉각수가 들어가듯이 전기차도 마찬가지 내열성 이런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배터리팩이 어떤 냉각수 이동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EGMP에 보기는 배터리팩이 사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각형을 고무 패킹이 에어 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 싸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그 냉각수가 통과를 하게 되면서 배터리팩의 어떤 고열을 또 방지해주는 역할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고무가 그냥 기존 고무가 아니라 실리콘 고무다 보니까 열에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 패킹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가스켓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 동학퓨얼세 이 회사도 현재 그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소 네. 쪽 하니까 또 눈에 네. 살짝 관심이 가네요.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